자, 이준의 땅땅땅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안발전 종합계획에 제가 오비스가 생각하는 대장지입니다. 대장지 평택입니다. 자,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포트비즈밸리 형태입니다. 기존에 항만이 있고 산업물류단지를 만들고 배후도시를 만들겠다. 이거는 평택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항만이 발전했던 인천항, 평택항, 새만금, 군산, 광양 모두 이 포트비즈밸리 형태, 단순히 항만으로 물건만 입출하고서 물건을 싣고 간다? 의미가 없죠. 도시개발에 의미가 없는 거죠. 거기서 야적을 하고 또는 쌓아놓고 거기서 택배에다 물류 기능을 수행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살고 배후도시가 생기고 그런 지역에 가장 적합한 항이 바로 이 평택항입니다. 평택항이 생기고 포승산업단지가 생기고 여기에 국내 최고 민간개발로 최대 규모는 화양지구가 생기고 그 옆에 현덕지구가 생기고 제2종 배후단지가 생기게 되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활성화되고 돈이 쓰이고 발전이 되겠죠. 디벨롭먼트라고 표현하는, 저희가 토지 개발하는 디벨로퍼 아닙니까? 디벨롭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총괄하고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포트비즈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포트비즈밸리 형태고요. 이 굉장히 파괴력이 큰 호재입니다. 평택 익산고속도로인데 제2서해안고속도로라고 합니다. 요것이 평택에만 3개의 IC와 JC가 생깁니다. 평택에만. 평택으로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 이어지는 횡단도로도 생기고요. 전 서해안권에 관련된, 남부권에 관련된 교통망에 지금 서해안 종단으로 내려간 도로는 크게 경부고속도로, 제1, 제2 중부고속도로에 있지만 서해안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는 바로 39번 국도와 제일 이제 2가 붙었으니까 1, 기존의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겠죠. 서해안 고속도로 다녀보시면 알지만 전부 화물차입니다. 컨테이너 실은 물류차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적체가 많이 되고 정체가 많이 됩니다. 거기에 바로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올 3월에 홍남기 부총리께, 경제부총리께서 빠른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올 안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다 해서 6월에 실시계획 인가나 기타 관련된 소식이 아마 들릴 것 같습니다. 들린다면 굉장히 제2경부고속도로가 칭해지는 수서 세종고속도로에 못지않은 물동량의 분산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투자의 개념에서는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요고요. 평택, 포승나들목, 현덕분기점, 교통망이 익사이팅 하겠죠. 보시면 포승분기점. 전체적인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전, 물류에 대한 빠른 성장을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평택항입니다. 여기가 경제자유구 포승지구가 있고요. 포승 제1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포트 비즈 밸리입니다. 여기에 호재가 하나 더 생겼죠. 자동차 클러스터라는 게 예전에 고향에 생길 뻔했습니다. 그 자동차가 뭐죠? 세계적인 스포츠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 자동차 레이싱장도 생기고 하다가 흐야무야 됐습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강의할 때 썼던 내용인데요. 그런 유사한, 왜냐하면 평택항으로 전부 수출인 무역들이, 자동차들이 외국차들, 외제차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동차 클러스터가 생긴다. 한 30만 평에서 60만 평이 생긴다. 거기서 레이싱장도 생기고 자동차 전시장도 생기고 튜닝장도 생기고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진행이 된다면. 그런데 이거는 평택도시공사나 평택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포트, 비즈, 밸리, 여기 화양지구고요. 국내 민간개발 가장 큰 산 화양지구, 현덕지구, 중국성에서 지금은 이제 대법원 상고 판결만 남아있지요. 현재 사업 시행자와 경기도 지자체, 그러니까 인허가권을 갈 건 경기도와 분쟁이 생겨서 1심, 2심 지금 대법원 상고가 됐는데요. 만약에 현재 사업자가 취소가 된다면 굉장히 많은 사업자가 대기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요. 자, 평택호 횡단도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평택호가 약 한 83만 평이 한 35년 정도 묶여 있었습니다. 평택호를 개발하겠다. 35년 전부터 평택호 관광단지라고 지정을 해 놓은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행위제한을 묶어 놓은 거죠. 이 안에서는 개인이 개발을 못해요. 마치 그린벨트처럼 개발제한구역처럼 개인의 인허가를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택시 조그만 동네에서 도시에서 그 막대한 80몇만 평 되는 관광단지를 개발할 능력도 안 되고 개발한다고 치도 유입될 수 있는 교통망이나 인구들이 없는 상태에서 흐야무야 오다가 작년에 드디어 평택호를 이만큼이다 평택호 관광단지로 묶여 있었던 거예요. 이만큼 다 83만 평이. 그런데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지정 축소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쪽에 평택호 관광단지는 한 23만 평을 평택도시공사에서 제대로 평택 제2소양구역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산업단지 생기고 미군 부대도 들어오면 놀거리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관광단지를 만들겠다. 천혜에 평택호나 홍성호를 끼고 있는 또는 뭐 그 앞바다 평택항 앞바다를 크루즈 여객선도 들어오고 인구 관광 문화 인구를 유입해서 활성화시키겠다. 좋다. 23만 평 갖고 제대로 하겠다. 자, 기존의 행위 제한이 묶여있던 60만 평에 대한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이 사람들은 30년이 넘게 이 지역 주민들은 행위 제한을 받은 거예요.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개발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평택시에서 바로 재산권 피해 보상 차원에서 비도시 지역의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이 63만 평에 이르는 이 지역들의 개발 유도형, 그 다음에 자연 보존형, 그 다음에 성장 관리형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가지고 제일 먼저 SOC, 뭐 거창하게 SOC SOC라고 얘기 안 하더라도 마을 간에 도로가 확정되지 않았겠죠. 좋은 도로가 없었겠죠. 30몇 년을 묶어놨는데 무슨 기반시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을요. 도로를 만들어주고 상하수도를 놔주고 여러 가지 인센을 주겠다. 그 중에 백미는 바로 행위 제한을 풀어주겠다. 그 중에 내용은 바로 건폐율이 여기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전부 다. 계획관리 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들은 계획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인데 니들 이렇게까지 묶여있었고 당신들 고생했으니까 보상 차원에서 성장관리 권역으로 묶인 지역에 한해서 건폐율을 50%로 상향해주고 용적률을 125%로 상장하겠다. 굉장히 큰 호재죠. 그래서 건축행위나 또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심의나 규제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고 사회 기반 시설을 다 설치해주고 공원 조성을 해주고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발표한 지역이 바로 평택호 횡단도로. 요게 이제 바로 여기가 이제 미군 부대예요. 안정리. 요게 평택호라고 하면 여기가 바로 미군이 있는 안정리예요. 요 다리 넘는 이 일대가 전부 아까 말씀드린 그 해제된 지역인데 그걸 관통해서 미군 평택항으로 접근할 수 있는 평택호 횡단도를 만들겠다. 이 평택호 횡단도로도 굉장히 토지 투자에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평택시 자료예요. 여러 개 붙여놨는데요.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면적은 한 20만 평, 전체 한 83만 평에서 사업 면적을 4분의 1로 축소했죠. 평택시에서 계속 갖고 있다. 평택도시공사가 공공개발하겠다. 총 사업비 5,344억을 들여서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만들겠다. 쇼핑몰 만들고 생태원, 관광호텔, 수산물 센터를 만들겠다. 평택도시공사에서 하겠답니다. 자, 두 번째 평택호 여기 보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건축물 용도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호 횡단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평택호 오른쪽에 있는 묶여있던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용적률 건폐율이 40에서 50으로 넘어가고 100에서 125로 넘어갔다. 인센티브 항목을 준용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라고 했죠. 성장관리형 주거형이 있고요. 개발유도형 전원형이 있고요. 개발유도형 관광유형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행위 제한을 풀어주겠다라는 것이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반시설 설치 현황도 요거까지는 뭐 아실 필요 없고요. 평택시 자료에서는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지역 현덕면 신항리와 대안리는
미 육군부대 K6 험프리지 기지와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향후 렌탈이 아니고요. 렌탈입니다. 렌탈 주택 및 평택호를 배경으로 풍수에서 말하는 배사짐수의 지형으로 고급 상가 또는 고급 음식점이 입점할 경우 최적의 장소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평택항이고요. 평택호 횡단도로에서 여기가 미군 부대입니다. 하여튼 저는 평택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아까 2도심에 대한 그 개념도입니다. 첨단도시 핵, 고덕신도시 중심, 신성장의 핵, 평택항 중심. 평택항에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국제포트 비즈밸리가 설립된다. 국제무역과 교류 거점을 한다. 미래 신성장 산업을 발전시켰다. 관광 게이트를 만들겠다. 3지구 중심이 바로 여기가 3지구 중심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평택은 발전될 것입니다. 평택이 드디어 4월인가요? 인구가 50만이 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10번째라 그러는가요? 하여튼 저는 토지 투자든 교육 프로그램이든 늘 하는 얘기는 현재의 토지 투자의 1번은 무조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을 눈여겨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평택과 파주입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과 뭐 여러 가지 그 남북 교류에 관한 사업의 수혜지라고도 볼 수 있지만 LG 디스플레이 단지가 2004년에 들어감으로써 사람이 유입되는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선 파주, 남쪽에선 평택을 오비스트에서는 또는 토지 전문가 이진우는 감히 대장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거는 뭐 많이 하는 경우는 아닌데요.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선배들이 늘 부동산에 관련되건, 제가 이제 주위에 좋은 분들이 많죠. 골프에 제가 모델로 사는 사부도 있고, 토지 개발의 사부도 있고, 이분들의 공통된 한마디 전하면서 오늘 강의는 끝내도록 합니다. 바로 언제나 투자나 훈련이나 연습이나 운동이 됐든 투자 됐든 right now, 지금 당장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